마음치유의 급소. 이제 마음치유의 본질로 들어가서 실제 마음치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마음치유는 마음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병을 치료하려면 병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마음병에 걸려 있는지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당연히 치료약이 나온다. 마음병에는 두 가지 급소가 있다. 무지와 습관이다. 우리는 무지와 습관이라는 마음병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무지. 그리고 무지가 반복되어서 무지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이 괴로운 가장 정확한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 행복한가? 내 마음이 온전할 때 행복해진다. 요거 수놓고 보니까 요거 중요한 문장이 있네요. 내 마음이 온전할 때 행복하고 분열되면 온전의 반대말은 분열인데 분열될 때는 불행해집니다. 온전한 마음. 내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온전할 때 행복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불행한가? 내 마음이 분열되면 불행하다. 분열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는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결정장애에 걸려있지 않나요? 뭔가를 결정할 때 많은 분들이 결정장애에 걸려가지고 옆 사람 보고 결정해달라고 미루기가 십상이더라고요. 자기 분열이 현대인들의 가장 고질병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 분열, 자기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 이게 참 이분법에 제가 서양 철학 배울 때 이분법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그때 언급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분별하는 이 습관 때문에 큰 잘못된 이분법이 자기 자신한테도 적용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성을 가지고 감성을 컨트롤해야 한다. 이런 말 우리 젊을 때 이런 말 듣고 자랐죠. 이성을 가지고 나의 본능을 이렇게 통제해야 한다. 이게 데카르트식 사고방식이라고 서양 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내 몸을 통제한다. 그게 바로 고통의 가장 잘못 끼워진 단추의 핵심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걸려 있어요. 특히 서양인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이성주의에 빠지고 이성이 감성보다 본능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성을 가진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보름달만 뜨면 내 안에 늑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성, 그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이제 그게 지금 특히 현대인들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장애는 분열을 가져오고 분열은 불행을 가져온다. 이 두 가지 장애, 즉 무지의 장애와 습관의 장애를 알면 마음병을 치유할 수 있다. 당신은 혹시 취미가 있는가? 누군가에게 물으면 사람마다 다양하게 답변할 것이다. 취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나는 한때 시비 연기를 음미하는 것이 취미였다. 오늘도 아침에 의식이 돌아와 봤을 때, 아직 눈은 뜨지 않고 의식이 돌아와 봤을 때 그때 일종의 챙긴다 할까? 한때는 시비 연기를 이렇게 챙겼는데 요즘 같으면 저의 의식을 챙기죠. 거의 습관적으로 아침에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아직 눈 뜨기 전에 지금 자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각, 각성, 의식,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확인되는가
하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자각, 각성, 의식 동의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 뜨기 전에 그 상태에서 이것을 챙긴다 이 말은 이것을 이 선불교에서는 이것이라고 이것 할 때 시자 자각, 각성, 의식 이렇게 표현되는 자기가 지금 깨어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챙긴다. 이것이 이 먹고는 이제 모를 때는 먹고지만 알고 나면 이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이제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이죠. 따라서 거의 자동적으로 아침에 의식이 돌아오면 잠에서 깰 때 화두를 챙긴다. 이렇게 꼭 표를 내고 챙기는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챙기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소리 내어서 이목고는 안 하지만 챙기는 것 자체가 이목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각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를 아침에 한번 챙기는 것이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챙기면 거의 자동적으로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을 꼬리에 물고 계속 일어나거든요. 상황 이해되지요? 그래서 하여튼 예전에 공부할 때는 12연기를 딱 한번 이렇게 챙겨 앞뒤로 지금 나오지만 12연기가 12가지 연세의 고리잖아요. 이걸 한번 챙겨보는 것이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아는데 12연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익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명이라고 하는 첫 번째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 내가 지금 무명 상태인가 명의 상태인가를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연기가 익어지면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면 첫 번째 무명과 명에서 내가 지금 무명 상태인가 명의 상태인가. 무명 상태란 말은 내가 나의 의식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일어나면서 생각 따라 이제 하여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깨자마자 내가 지금 의식이 있다는 사실, 의식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그 의식이 깨어 있으면 이제 생각보다는 의식 자체로 이렇게 깨어 있는 거. 저는 하여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머지 오랫동안 한 40년 사셨잖아요. 45년을 사셨구나. 깨달음을 얻고 35세 깨달음을 얻고 80에 돌아가셨으니까 45년 사셨잖아요. 저는 부처님의 일상 상태가 이렇게 제자들하고 법문하지 않은 상태는 거의 언제나 자기 의식이 각성 상태에서 살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상태가 가장 인간이 행복한 상태예요. 생각이 딸려가면 괴로워 하여튼. 생각에 잠기면 괴롭고 생각에서 벗어나면 괴롭지 않아요. 근데 괴롭지 않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자각의 빛이 켜져 있다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챙기게 되는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익어가지고 더 이상 안 챙겨도 될 정도가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부처님도 아마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챙기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 습관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하여튼 아침에 눈 뜨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깨어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가. 그것이 되면 그 자각의 힘이 사실은 안팎을 환히 이렇게 비춰보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일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제 새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챙겨지니까 이것, 시라는 말은 이것이거든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 챙겨지니까 이렇게 스스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수업도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오늘 수업에서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도 한 번씩 생각이 당연히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스케줄이 자동적으로 한번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죠. 근데 그것을 깬 상태에서 스쳐 지나갈 때는 고스란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딱 나고, 그리고 판단이 있으면 지나가 버리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안 일어나고 조금 더 누워있자 하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각성이 조금 약해지는 순간, 어젯밤에 손흥민이 축구했는데 그 시간이 나는 안 맞아가지고 일찍 잤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탁 떠오르고, 그러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각성된 상태라면 한번 떠오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각성이 없는 상태라면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를 켜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결과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침부터 분기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이 돌아올 때 내가 지금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챙기는 거하고 안 챙기는 거하고 분기점이다. 어떤 분기점인가? 챙기면 명이 되고 밝은 상태가 되고, 챙기지 못하면 무명이 되고, 무명이 되면 뭐 틀림없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근데 그 생각이 좀 우울한 생각이라면, 걱정 근심이라면 괴롭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신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맞이하면 충분히 그것을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에 잠겨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삶, 이게 일반인들의 삶이에요. 거의 자각을 못하고 자기가 의식이라는 각성하지 못하고 거의 생각에 잠겨가지고 하루가 진행되는,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에 계속 딸려다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물리학과 같은 것 같아요. 아주 엄격한, 엄연한, 피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아침에 깨어서 자각 상태가 되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에 그냥 이렇게 침범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가. 이거는 뭐 처음부터 각성의 힘이 강해가지고 처음부터 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이거는 한동안은 챙겨서, 그러니까 이것을 습관화시킨다 할까? 그전에는 생각의 습관화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각성의 습관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화두를 드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화두를 든다라고 말을 안 하지만 자동적으로 내가 괴로우니까 화두를, 이것이 내가 자각이 되면 내가 괴롭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괴롭다는 걸 내가 아니까 저절로 이걸 한번 챙기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한번 챙기면 그 힘이 계속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리고 놓치면 다시 챙기고, 그러니까 각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의식이 아닌 무의식 상태에서 생각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가. 이게 인간의 행불행의 가장 핵심이라서 하여튼 눈 뜨면 바로 이걸 챙기게 되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12연기를 공부하니까 12연기 공부할 때는 12연기 때 재밌더라고요. 12연기를 이렇게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적하고 한 걸 보면 부처님은 문과 소질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이과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닫고 그 근처에서 자리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계속 12연기를 엄미하셨다고 한다.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의 고통까지 12가지 고리의 12연기를 계속 엄미하신 것이다. 실제로 마하보디 가면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어요. 편말이 있어요. 첫째 주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이 12연기를 계속 숙고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편말에는 두 번째 주에는 여기 앉아서 또 숙고하셨다. 그러니까 12연기를 계속 당신의 깨달음을 12연기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49일 동안이나 했다는 거죠. 49일 만에 이제 일어서서 이제 녹야원으로 전법하러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깨달음도 12연기고 남한테 이걸 설명할 때도 12연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 하고 그거를 49일 동안 철두철미하게 이걸 검증했다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해서 무명, 밝지 못하자이죠. 어둠이죠, 어둠. 무명에서 시작해서 아주 간단해요. 무명의 내용은 명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명, 의식. 여러분 지금 의식은 빛 같지 않나요? 제가 의식이 없으면 팍 쓰러지는 거 아시겠죠? 의식이 없으면 팍 쓰러지고 뭐 불을 갖다 대도 뜨거운지도 모르고 얼음을 갖다 대도 찬 줄 모르죠.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죠. 근데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빛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로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는 느낌이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의 의식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의식이 빛나고 있다는 것. 의식이 이제 빛난다는 말을 불교에서는 방광한다. 방광한다. 이런 말을 쓰죠. 내보낸다. 빛을 방광한다. 지금 여러분 다 방광하고 계시네. 그리고 그 방광하는 빛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창문은 눈동자네요. 눈동자가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있다는 의식이 이렇게 방광하고 있다. 의식이 방광하니까 이 세계가 의식의 빛으로 이 세계가 지각되는 거예요. 그 말도 이해되시나요? 의식이 방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빛에 의해서 이 삼라만상이 이렇게 지각된다. 만약에 의식이 방광하지 않으면 어두움밖에 없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가니까 지각이 된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 의식의 빛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네요. 만약에 정말로 자기한테서 지금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의식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의식을 볼 수 있게 돼요. 상황이 됩니까? 자기 의식을 자각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이 의식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록 상대는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이분이 비록 당신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의식이 부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이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처시구나 하고 느껴져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로 보이는
굉장히 색달라요. 이 만나는 상대방이 부처로 보일 때는 정말 그 어떤 에너지 기운이 확 달라지는.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 세상, 부처님 세상, 부처님 세계. 아, 내가 지금 부처님 세계에 살고 있구나. 온통 다 부처님들이시구나. 비록 알건 모르건 내가 알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특별한 맛을 줘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인생에서 갑자기 행복한 인생으로, 이게 부처님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죽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극락 정토에 가서 느끼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생긴 것은 다 달라도 한 분 한 분이 다 의식을 가지고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고, 또 저 같으면 오늘 아침에 저의 의식을 느끼자마자, 제가 저의 의식을 챙기자마자,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의식이 돌아온 것을 제가 스스로 자각하면서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먹고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미한 변화를 이해하시겠죠? 모를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했지만 이제 아니까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아도 이게 쫙 이렇게 이게 펼쳐지고 있는, 빛을 내고 있는 느낌. 그러면서 턱 눈을 뜨면 이것이 쫙 보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운을 하여튼 스스로 감이해요. 이것이 보고 소리가 나면 이것이 듣고, 그래서 이 현상계라고 하는 꿈같이 찰나생 찰나별하는 현상계를 의식이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구나. 오늘도 경험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이번 생에 왜 이 몸으로 내가 나는 의식인데 이번 생에 왜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을까? 현상계에. 이거 경험하라고. 이제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떤 경험이 또 일어날까? 그래서 하여튼 하루가 흥미진진한, 이번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고. 그리고 그 경험의 내용이 모든 것이 좋기만 하면 이건 재미가 없다. 좋은 경험만 생기면 재미가 없다. 눈 뜨니까 애먹이는 가족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그 가족들과 또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희노애락, 애오욕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러 내가 태어났고 이번 생에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 느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가 약간 어려운 점이 생기면 레벨이 올라가겠구나. 이 경험을 내가 잘 소화시키면 나의 이 게임 실력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닥쳐서 극복해 나가면 나의 이제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고, 실력이 늘어나면 사실은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인연 따라서 어떤 좋은 일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감정에 힘든 감정도 경험할 텐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내가 살자. 왜냐? 이거 맛보러 왔으니까. 이걸 맛보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수용을 하고 이거를 내가 겪어내고 하면서 나는 의연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휘둘렸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다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용을 하니까 의연하게 이런 걸 하나하나 겪어내는. 그리고 돌아봐도 잘했네. 그리고 못해도 상관없더라고. 결국 마찬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식은 안 죽으니까. 이 현상계에서 의식은 요 뒤에 나오지만 의식은요 선악에 물들지 않아요. 의식은 선악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을 포용할 수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현상계의 선악하고 이 본질인 의식은 차원이 달라서 의식은 현상계의 선악을 이렇게 결국에는 포용할 수 있다. 왜냐? 겪어보면 여기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다시 말하면 오늘 아침에도 순간적으로 이 생각을 또 했네요. 아, 꿈이 시작되는구나. 꿈이 시작되는구나. 현상계가 시작되는 것이 꿈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저도 찰나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이걸 느꼈어요. 꿈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이 꿈을 경험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밤의 꿈도 그 꿈을 경험했던 것은 꿈 속의 나가 아니고, 이거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현상계를 경험하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현상계에 속하는 주관으로서 에고로서의 아무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의식이 꿈같은 현상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겪었는데 그 감정을 꿈 속에서 보고 듣고 감정을 경험하는 그 주체가 꿈을 깨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꿈을 깨면 꿈속의 나는 사라졌지만 꿈속의 경험은 여전히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꿈속의 나가 경험한 게 아니라 꿈은 꿈을 꾸는 의식이 꿈을 경험하는 거다. 똑같이 이 지금 생시에도 이거를 경험하는 것은 현상에 속하지 않는 본질인 의식이 지금 이 생시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꾸 이렇게 챙기면 자각이 되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나가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깬 채로 꿈을 꾸는, 꿈을 깬 입장에서 꿈을 꾸는, 그러면 꿈을 깬 사람은 꿈이 꿈인 줄 아니까 꿈에 집착하지 않고 그 꿈의 파도를 잘 타면서 경험을 해나가는. 왜냐하면 경험하려고 꿈을 꾸니까. 그 목적은 분명하니까 여전히 꿈은 꾸되 꿈을 깬 상태에서 꿈을 꾸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게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 택암, 일본의 택암 선사, 택암을 발음을 택은 닭구고 암은 앙이에요. 그러니까 닭구앙, 닭광 선사가 그 당대 최고의 검객, 두 사람이 일본 역사상 최고의 검객이 당대에 있었고 두 사람 다 닭광 선사의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는 미야모토 무사시고 하나는 야규 무네노리라고 한 사람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참선하는 무사들이 참선하는 교과서를 썼는데 그 첫 문장이에요. 부동지 신묘록, 움직이지 않는 지혜, 부동지의 신묘록, 신기한 하고 묘한 기록. 부동지 신묘록의 첫 문장. 항상 저는 이걸 이렇게, 왜냐하면 닭광 선사가 가르친 내용을 나도 터득하면 좋잖아요. 나도 검객이라는 느낌으로. 검객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상에서 닥치는 일하고 내가 마주해서 싸운다는 거지. 정면으로 싸운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명에서는 깨어있지 못하면 주는 집착한다는, 머물주자잖아요. 집착한다. 무명에서는 지는 경계예요. 경계에 집착해서 번뇌가 나온다. 이게 하나의 아주 기본 공식이에요. 무명에서는 경계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번뇌가 생긴다. 그 번뇌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경계에 대한 집착이 나오고, 이 말은, 무명이란 말은
경계가 꿈인데 꿈인 줄 모르고 그것을 사실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식의 입장이라면 모든 이 꿈이든 생시든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것이 현상은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니까. 무명에서는 이 현상에 집착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그것이 번뇌가 된다. 그러니까 금객한테는 어떻게 되느냐면 집착해서 번뇌가 생기면 상대방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말을 제가 조금 이렇게 깊이 이렇게 담아둔 이유는 이걸 아주 좀 큰 중요한 가르침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칼을 쓰는 사람한테는 무명 상태라면 상대방의 칼이 집착하게 되고 상대방 칼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생을 살아간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면 사무실에서 닥치는 일이 상대방의 칼이다. 그럼 거기서 내가 정신 차리고 이걸 깨워서 대적하지 못하면 상대방 칼에 내 목이 날아간다 하는 이런 철저한 어떤 자세 이런 것이 공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계가 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다. 이 말 이해됐나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경계가 내 마음을 뺏기 위해서 찾아온다. 그럼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그게 경계임을 깨뜨려 보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배인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이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우리들이 하도 잘 까먹어서 그래요. 하도 잘 까먹어서.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데 무명, 주지, 번뇌. 무명에서 경계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번뇌의 고통이 생긴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까먹고 여지없이 경계에 그냥 무명, 주지, 번뇌를 끝없이 반복하고 살아왔다. 이해되나요?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 먹고예요. 자기 의식을 챙기는 거.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게 이것.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무엇인가이고, 아는 사람한테는 이것이구나. 평소에 이것이구나 하고 깨어 있어야 명이 무주가 되고, 무명이 명이 되고, 주지는 무주. 그러면 해탈. 명이라면 무주고 무주면 해탈이다. 지금 반대다 이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으면 경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경계로부터 해탈이다. 자유다. 요즘 말로 하면 자유다. 이게 행복이다 이거예요. 행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한테 확인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어떤 경계에도 뛰어든다. 왜냐하면 물들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닭광이 그거 했다니까요. 호랑이 우리에 일본에서 조선에 출병해가지고 그때 임진왜란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직후인데 한국에서 조선에서 호랑이를 잡아다가 우리에 호랑이를 넣어놓고 닭광 선사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했다니까요. 뛰어들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준엄한 일종의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태연자약하게 들어가서 호랑이하고 고양이처럼 서로 엉겨 놀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력이 아니라 계속 챙겨가지고 자기한테 익어지면 이것이 엄청난 실력으로 나온다. 그 실력은 모든 경계에서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지금 한 인간이 가장 성숙하는 비결이에요. 사실인가? 생각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사실만 대하면 그 문제는 정말 단순한데 우리들은 사실로 대하지 않고 거기에 생각을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침소봉대를 하고 대한다. 그래서 제풀에 제가 넘어가서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실이냐 생각이냐 이거 하나만 모든 경기에 딱 내가 판단 근거로서 제시하면 제 생각에는 99%는 생각일 거야. 우리가 대하는 어려운 경계에서 99%는 생각일 거예요. 사실은 단순해요. 단순한 거는 그냥 대하고 판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사실로 안 보고 습관적으로 생각을 붙여가지고 그걸 크게 만드는 무명이란 말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대하면 주지, 집착이 일어나서 문제가 커져가지고 번뇌가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로만 대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해져요. 그럼 판단이 생겨. 그리고 그 지혜대로 처리하면 그뿐인 거예요. 대부분이 첫 번째 경계에서 첫 번째 화살, 경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만 맞고 끝내지 않고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연거푸 맞는다는 거예요. 화살을 계속 맞는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 자체는 첫 번째 화살인데 그거를 대하고 처리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거기서 그치지 못하고 하여튼 후회하고 자책하고 미리 걱정하고 이것이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일을 대할 때 정말 사실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만 대하기.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경계는 내가 가니까 기다리라 하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불 쓰고 옵니까? 불 쓰고 와요. 여러분 가시다가 자동차 사고만 나보세요. 그냥 바로 그냥 쿵닥쿵닥 그러지. 그러니까 불 쓰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깨어있는 그 습관을 내가 들여놓기가 내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한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깨어있는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게 잘 안 되는 방법은 내가 잘 까먹어요. 이 간단한 원리를 배워도 까먹는다니까. 제가 하도 잘 까먹으니까 무명, 주지, 번뇌를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심어놨다고요. 저한테. 무명이면 집착이 일어나고 틀림없이 번뇌의 고통이 따른다. 이걸 저한테 심어서 그러면 평소에 내가 무명이 아니라 명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화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왜 생겼느냐 하면 하도 우리가 잘 까먹으니까 끊임없이 상기하라고 끊임없이 각성 상태에 있으라고. 요즘 드라마에도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각성됐네 저 사람. 질질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갑자기 힘이 나면서 탁 이 독립하는 주체로 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각성했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각성이 화두라니까. 그러니까 화두를 내가 의식 자기 의식을 챙기는 순간 화두를 드는 순간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연습을 해서 화두를 드는 순간 스스로 각성의 화두는 일종의 각성의 스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이런 화두라고 하는 각성의 스위치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면서
계속 깨어 있으려면서 빛을 계속 깨어 있으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 하고 이것 없이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 그냥 경계에 휘말리면서 사는 거 하고 의 차이는 크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두가 생긴 이유는 정말로 각성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각성의 힘으로 살아가겠지만 일반인들은 죄송합니다. 소질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깨어있게 만드는 어떤 스위치가 필요해서 그것을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뭐든지 상관없이 화두는 각성의 스위치예요. 자기 의식을 먼저 자각하기. 여러분, 자기 의식을 먼저 자각하기. 좀 냉정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 마칠게요. 냉정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께서 아무리 내가 현재에 깨어 있어야지 해도 내가 아무리 화두를 들어야지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냉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들 줄 알려면 다시 말하면 화두가 자동적으로 들리려면 의식을 한번 깨달아야 돼요. 진짜 솔직한 말씀이에요. 의식이 뭔지를 모르고 아무리 앉아서 내가 이목구 하든 뭐 무라고 하건 잣나무 하건 뭐 삼석은 하건 그 어떤 화두를 해도 죄송하지만 언발의 오줌누기처럼 소용이 없다.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런 법문을 듣고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죠? 지금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몸 자체가 아니라고. 자기 의식이라고요. 의식이 별게 아니라 이렇게 깨어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애매한 아주 미묘한 지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의식을 한번 알아차리기. 그러니까 자기 의식은 언제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의식이 없으면 제가 때려도 여러분 안 아파. 그러니까 많은 그 선사들이 부처가 의식이 부처라 했거든요. 어떤 의식이냐? 지금 살아있는 의식. 이걸 적심이라고 불렀어. 적은 이, 심은 의식. 이 의식, 이 부처다. 적심 시불이다. 오늘 좀 추워서 제가 지금 목돌미 하다가 더워서 벗었습니다 하건 모든 것이 이것이 하고 있지 않나요? 소리도 지금 여기서 나고 있다고요. 이 의식의 공간 속에서 나고 있다고요. 의식의 공간 느껴지나요? 여러분한테 있는 그 의식이 몸에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있습니다. 맞아요? 몸만 있지 않아요. 뭔가 신령한 것이 이렇게 있어. 이거를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산대사가 성가계감 첫마디에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처음부터 깨어있다. 지금 이거. 사람마다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차려야 그 다음부터 이것이 깨어서 사는 삶이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의식이라는 것도 생각이야. 제가 지금 의식이라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낼름 받아가지고 의식이구나 하면 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의식을 이렇게 감지를 해야 돼.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아요. 조주는 호떡 그랬어. 차나 한잔 하게 그랬어. 차나 한잔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라고요. 이거를 딱 깨치고 나면 인생 100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본질이라서 이 현상에 물들지 않는다고. 본질이 이 현상계를, 이 몸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본질인 의식이 이 현상계에 물들지 않는 본질인 의식이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
감각기관이 달린 몸을 통해서 이 현상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이것이 자각이 되어야 이것이구나 하는 이 목고가 비로소 시작된다. 그게 진짜다. 저도 여러분하고 막상 지금 보면 지금 제 입장에서 여러분 다 알아들은 것 같거든. 근데 딱 물어보면 몰라. 물어보면 자신 없어 해. 희한하죠? 지금은 다 알아들었죠? 근데 막상 또 물어보면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거든. 자신이 없어요가 생각이 따라붙는 거예요. 의식을 자각을 해도 얼마 못 가는 게 바로 다음 순간에 이건가? 이게 단가?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는 말인가? 하여튼 온갖 생각이 딱 따라붙어가지고 다시 생각에 쉬인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화두라는 게 있어서 그때마다 화두를 통해서 다시 자각으로 돌아오기. 계속 이 자각을 길러가기. 인간이 이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자기 생각을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기는 방식으로 이게 나왔고, 이것을 저는 요즘 이제 마치면서 저의 화두가 뭐냐면, 최근에 저의 화두. 저의 화두는 자각의 생활화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각했다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 근데 다음에 물어보면 또 흐리멍텅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가 안 되면, 이것도 약하구나, 힘이. 그래서 자각의 생활화, 이해되세요? 특히 누가? 내가. 내가.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힘이 약해. 이게 생활화 되지 않으면 이게 또 지워진다. 또 먹힌다.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각의 생활화, 이것은 끝이 없다. 내가 됐다고 자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자기를 의식을 챙겨서 이것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부의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